네, 그러면 이제 오류정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정정은 제가 다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문제 푸는 요령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오류정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일반 전표 정정,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정정, 세 번째가 이제 관건인데요. 일반 전표에 잘못 입력된 걸 지우고 메인 매출 전표에 넣든가,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잘못 들어가 있는 거를 일반 전표로 넣든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요, 네, 요 70번 문제 말고 그 밑에 거부터 보시면 일반 전표 말고 제가 메인 매출 전표부터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정정 문제는요, 우선은 키워드가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라는 말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단어 있죠. 요런 단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부가가치세 별도 영수 전자세금계산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별도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또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뭐 딴 말 없지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그 거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해봐서 알겠지만 메인 매출 전표죠.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말 보이시고, 세금계산서란 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부가세 별도, 뭐 아시겠죠? 감오십니까? 부가세 포함, 이렇게 밑에 또 세금계산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일반 전표 볼까요? 일반 전표 정정인 문제는 뭐냐? 보세요. 이거는 뭐 부가세 어쩌고저쩌고 확인을 하는데 부가세 별도란 말도 없고 세금계산서란 말도 일단 없죠.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없습니다.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고 뭐 다 없어요.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이 요령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별도라는 단어 아니면 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로 메인 매출 전표이냐 일반 전표이냐를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이 날짜 보이시죠? 7월 25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둘 다 들어가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아마 입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둘 다 들어가 보세요. 그 날짜로.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딱 필요한 곳에만 그 입력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고치는 게 이 정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하실 때는 그냥 다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무식하기 싫습니다. 이러 하면 방금 알려드린 요령 좀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요거는 특징을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답을 다 달아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답 보고 그냥 한번 눈으로 보면 이해 대충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그러니까 그 답 보고 이해하시고 기출문제를 한 회분씩 시간 재고 풀 때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연습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데이터 하나 갖고 다 연습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을 달아놨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가는 거는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일반 전표에서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현금 영수증이다. 현금 영수증 나오면 메인 매출 전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일반 전표 가서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올바르게 넣어라. 입력은 쉽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셨듯이 연습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보세요. 자, 다음은 판매부서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현금 구매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이다. 요거는 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거를 삭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 이해가세요? 메인 매출 전표 가서 지우고 일반 전표에서 처리해라. 문제에서 다 말합니다. 다 말해준다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라. 뭐 그런 말이죠. 자, 서울화물에 현금으로 지급한 원재료 운반비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증빙을 받았네요. 그러면 증빙, 부가세도 포함됐대요. 그러면 일반 전표 삭제 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겠죠. 됐어요. 문제에서 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 전표에 입력했었던 수리비, 수익적 지출. 뭐, 이 문제는 좀 특이한데요. 영업부서가 아닌 공장이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빚이 카드로 결제하였고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됐다 했죠. 이 말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수정 전, 수정 후 한번 보실까요? 수정 전, 수정 후. 우선 수선비가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800번대에서 영업부서인 줄 알고 800번대 했겠지. 공장 건물이었으며 500번대로 일단 바꿔주셔야 되죠. 요걸 첫 번째로 좀 바꿔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 일반 전표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해당 내용 입력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으로서 대구 화물로부터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다. 이 말은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잖아요. 자, 단 입력된 운반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요거는 뭐 문제에서 일반 전표란 말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가보시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전표 8월 15일 날 가보니까 운반비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요건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어요. 그거 지우셔야 되겠죠? 이것도 일반 전표 삭제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 포함된 요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했대요. 근데 이는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잘 받아서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된대요. 그리고 비용 계정 잘 쓰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삭제 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그런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 33,000원으로서 스피드 용달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자, 요것도 보니까 일단 세금계산서 받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거든요. 근데 따로 뭐 일반 전표에 넣었다 이런 말은 없네요. 그러면 보세요. 부가세 포함 이런 키워드도 있었고, 요거는 또 815에 가셔가지고 또 뭐 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됐죠? 뭐 됐고, 이제 고난도 요령 하나 볼게요. 요거 좀 설명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요거 좀 화면을 줄일게요. 좀 보일란가 모르겠다. 이 화면을 좀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정도 하면은 화면에 대충 다 나오네요. 읽어볼게요. 자, 33만원 부가세 포함. 그럼 메인 매출 전표인데 현금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고성식당에서 접대 회식비를 지출하고 아래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일반 전표로 가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반 전표에서 지우겠죠. 일반 전표에 간다 1번. 그리고 일반 전표를 삭제한다. 이거 첫 번째겠지. 두 번째,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부가세 포함이네. 그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닌데 왜 아니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요거 사례를 보세요. 접대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 접대비죠. 접대비는 불공사유죠, 여러분.
요거 잘 들어주세요. 불공사유에 해당되면서, 자, 왼쪽에다가 적을게요. 자, 케이스인데, 불공사유에 해당되면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있죠. 세금 TI라고 적은 거예요. 요 때는 메인 매출전표로 가셔서 불공으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불공사유이면서 이거 좀 특이한 건데 잘 보세요. TI 이외의 것들, 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봤어요. 실무에서는 그냥 일반 전표에 넣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공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일반 전표에 넣고 치아 이거예요.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긴 한다. 근데 불공으로 입력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차피 공제 안 될 거 그거 그러면 말라고 일일이 다 입력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불공이라도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는 나한테 이제 그 영수증 끊어준 그 사람의 매출이 공개가 돼야 되니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는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어차피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뭘 보고가 들어간대요. 들어가고 그 매출자의 뭐 매출은 다 나올 건데 내 입장에서도 불공사유에 해당되니까 뭐 이거 매일 매출전표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일반 전표에 그냥 분개만 한대요. 분개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답이 접대비로 이렇게 바뀌고 현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고난도 문제라고 돼 있는데 한번 그냥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뭐 실무에서는 또 이렇게 한대요. 실제적으로도. 자, 여기까지가 네,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이고 이제 결산으로 바꿔볼까요? 챕터 5 챕터 5 결산 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 결산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결산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동결산, 자동결산. 우선 수동결산은 우리가 2급에서 한번 해봤었어요. 방식은 12월 31일 일반 전표로 가서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합니다. 2급에서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오케이. 근데 자, 이제 자동결산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자동결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동결산은 뭐냐면 거의 그거예요.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 계정들 있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편안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동결산 내용에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게 있고 자동결산 내용에는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수동결산은 결국은 분계이기 때문에 제가 분계 설명 위주로 드릴 거고요. 자동결산은 그 입력하는 방법 위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책을 이제 좀 펼쳐 주셔야 되겠죠. 자, 우선 수동결산 하겠습니다. 수동결산. 데이터를 또 새로 깔아 주셔야 되겠네요. 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68의 데이터 요거 설치 부탁드립니다. 감독관 번호 38번 되겠습니다. 자, 저도 그 68회를 일단 설치를 할게요. 전산회계 밀금 68회입니다. 아, 68회가 있네. 예전에 깔았던 게 있네.
자, 이렇게 설치는 이렇게를 보시면 뭐 감독관 번호 나오는데 너무 제가 습관적으로 눌러버렸다. 여기 보면 뭐 38번 돼 있는데 책에 써놨잖아요. 책에 38번이라고 맞죠?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깔게요. 여러분도 까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돼 있으면 안 되지. 그래. 끄고 할게요. 네, 다시. 네. 설치하면 됩니다. 문제 유형 A형. 연습할 땐 A형 하시고 실제 시험 치실 때는 본인이 받은 시험지 유형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A형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동 결산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 유형이 뭐 여러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하나씩 다 연습을 할 거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우선 현금 가부종 유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 문제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다 풀 거예요. 결산, 조회 이렇게 다 풀 거거든요. 일단 아마 결산을 수동 결산하고 나면 한 강 정도가 끝날라나 한 번씩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끝장 특강이고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42분 잠아 죽겠는데 일단은 뭐 끝장 특강 해보겠습니다. 자, 장부상 현금 잔액은 요 금액, 실제 잔액은 요 금액입니다. 뭐가 더 큰가 눈으로 한번 보자. 3523 장부가 더 크네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대요. 자,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하래요. 우선 분계 들어갑니다. 여기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여러분, 장부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 있는 금액을 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부상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거는요 항상 실제랑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금을 이렇게 줄일게요. 자, 현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요 두 금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금액이 12670이 되네요. 12670 이건 뭐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뭘 적을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현금가 부족을 지금 적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결산 문제 하잖아요. 12월 31일에는 그 현금 가부족과 같은 임시 계정들 있죠. 자,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또 임시 계정에는 현금 가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까지 있습니다. 이런 임시 계정들은요 기말에 존재하면 안 된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익과 비용 계정들 있죠. 걔네들도 다 임시 계정이에요. 왜냐하면 기말이 되면 다시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제로 베이스보다 다시 매출액이 얼마 이렇게 쌓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래서 차변에 뭘로 정리하느냐 하면 잡, 손, 실 1267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화면 좀 크게 하자. 네, 엄청 크죠?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글자 좀 제가 태블릿 펜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만원짜리라서 그런가 좀 생각보다 좀 그렇네요. 어쨌든 와콤 건데 와콤 거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와콤 건데 뭐 생각보다 잘 안 적히네요. 아는 동생이 보더만 글이 좀 글씨체가 안 좋다 이러는데 뭐 제 글씨체가 원래 이렇습니다. 자, 2번 할게요.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6이냐 실제는 이거다. 됐죠? 그럼 보면 금액이 일단 장부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장부에 있는 금액을 실제로 맞추는 작업 아까처럼 하시면 되겠죠. 현금 적으시고 금액은 차이 금액이 60만원 짜리 적었습니다. 60만원 적었어요.
자, 그럼 차변에 뭐 할까? 아까 1번 문제는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잡손실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회계 처리되지 않은 출장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부서. 그러면요, 출장비는 계산 과목이 여비, 교통, 비였던 거 기억나세요? 60만원. 영업부라며 800번 떼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유가증권의 평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 부분. 우선은요, 단기 매매 차익이라는 자산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주식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네요. 가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죠. 자, 각각 다 얼마씩 바뀌었는지를 적어 보시면 됩니다. 얘는 2,000원 올랐고요. 얘도 2,000원 올랐죠. 그리고 얘는 뭐 그대로네요. 그대로 이란 뜻인데 뭐 0일을 적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보세요. 각각 개별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단기 매매 증권들이잖아요. 됐죠? 그리고 한성 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2,000주 곱하기 2,000원 올랐다며. 그러면 총 400만원 올랐어요. 400 올랐어. 그 다음에 1500주 곱하기 2 하면은 2, 50, 1은 2 하면 300만원 올랐네. 올랐다고. 아래 조건은 변화 없음. 자,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총 700만원의 금액이 평가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분계가 이렇게 적혀있죠. 차변, 단기 매매, 증권, 700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700만원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야. 이유는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잠깐만요. FVPL이 뭔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FVPL이 뭐죠? 퓨처 밸류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지금 회계에서 말하는 단기 매매 증권은 페어 밸류 프로피트 올 로스 그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아이고 어려운 말을 쓰셔가지고 일단은 여기서는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자체가 이건 자산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게 답인데 예 요건데 얘가 영업 외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영업의 수익. 네. 그래서 이제 요 회계 입장에서는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이냐 수익 비용이냐 이제 그런 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수익 비용들도 어떤 수익이냐 뭐 영업 수익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비용은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지금 안 본다라고 돼 있는데 채팅이 들어와가지고 네. 일단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일단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부분입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부분. 네. 일단 채팅은 잠깐 또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결산일 현재 12월 19일자 가수금, 자, 가수금이 있고요. 가수금 300만원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고, 우선은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인데 요 12월 19일자 가수금이라는 말은 12월 19일 때 분계가 이런 분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차변 300만원, 대변 가수금 이렇게 이렇게 가수금이라고 일단 처리가 됐었을 거예요. 처리가 됐을 건데 지금 뭐 채팅을 잘 적어 주시니까 이것도 그냥 뜨게끔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산일 현재 가수금이라는 계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계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계정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변에 우선 가수금 300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없애는 분계입니다. 대변에 있는 가수금이 임시계정이니까 기말에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없애는 분계고, 대변을 보시면 이제 그 원인들을 하나씩 적자는 건데, 계약금을 받은 금액 보이시죠? 요거가 이제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50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외상대금 중에서, 금산에 대한 외상대금 중에서 회수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회수했다라는 말이 되려면 내가 받을 돈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받을 돈은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해주면 받을 돈이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이 외상 매출금 250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이렇게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꼭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외상 매입금으로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리고 선수금도 계약금, 우리 선급금 선수금도 그 거래처 적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에도 거래처를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보시다시피 금산이니까 여기다 금산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입력하는 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입력하는 연습은 뭐 전산회계 1급 결산을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이라면 입력하는 건 다 할 줄 알 거니까. 그리고 지금 수동결산 하고 있고, 수동결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월 31일 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잘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볼게요. 구입 당시 전액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던 영업부의 광고 홍보물 중에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구입 당시 분계를 먼저 적어 봐야 돼요. 구입 당시 분계. 자, 구입 당시 분계. 그때 당시 어떤 분계가 있었냐면 차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있었을 거고, 금액은 뭐 얼마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가 있었다. 자, 요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광고 선전, 광고 홍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광고 홍보물이니까 이때 당시에 광고 홍보물을 500만원, 그쵸? 500만원 이렇게 처리했었고, 그 다음에 네, 대변에는 몰라요. 대변에는 이때 당시에는 뭐 모르니까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현금 5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말이 됐죠. 네, 기말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기말 잔액이 150만원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처음에 광고하려고 500만원어치의 물건을 샀던 거예요. 근데 창고에 가보니까 물건이 150만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말은 350만원만큼은 이미 홍보물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지. 나눠주고 나서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광고 선전비 적으시고요. 네, 광고 선전비 적고 광고 선전비라고 적고 금액은 350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그렇죠. 성급 비용 이렇게 35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급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세요. 근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뭐 하는 수밖에 없고 1급을 하시는 분은 제가 이거 버리라고 못 하겠습니다. 2급에서는 모르겠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했거든요. 근데 1급은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펜 좀 얇게 해야 되겠다. 자, 영업 부문에 보세요. 7월 1일날 영업 부문에 보험료를 1년분을 낸다. 이런 문제 이제 또 단골 문제예요.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근데 모두 또 자산 처리했대요. 자산 처리. 자, 그럼 7월 1일 분기부터 해볼게요. 7월 1일. 이때 당시에는 자산 처리니까 미리 돈을 냈다는 뜻이거든요. 성급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72만원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납부니까 현금 72만원 이렇게 냈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되면 12월 31일 이렇게 됐을 때 자, 월할 계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월할 계산. 우선 월할 계산을 해라고 한다면 날짜별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 보셔야 돼요. 날짜별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셔야 되는데 제가 메모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장.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뭐 문제는 뭐 편안하게 푸시면 돼요. 문제 푸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7월 1일 날. 그리고 우리는 지금 12월 31일에 분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1일 당시 했던 분계가 선급 비용 이렇게 들어가고요. 선급 비용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들어갔겠죠. 현금 들어갔고 금액이 72만원. 근데 요거를 올해분과 내년분을 쪼개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때 당시에 1년분을 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딱 절반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보험료로 인식할 수 있는 돈은 지금은 선급비용으로 우선 처리했긴 합니다. 1년분을 미리 낼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보험료로 우선 처리하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선급비용으로 우선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사항은 기말이 됐을 때 올해분과 내년분을 정리하는 분계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분은 7월 1일부터 12월 말 그리고 1년분이면 내년 6월 30일까지겠죠. 그럼 이제 답을 보면 자, 올해분 보험료, 올해 보험료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36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도 보험료를 인식하는 분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변에 보험료 36만원 이렇게 하시고 대변에다가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선급비용 이게 키보드가 좀 그렇네요. 네, 답만 이렇게 체크할게요. 36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은 보험료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보험료를 우리 영업부서라고 했잖아요. 영업부서니까 네,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이렇게 800번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답인 거예요. 여기 답.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딱 분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선급비용 차변에 있는 얘가 대변으로 36만원 보이시죠? 이래 되면서 36만원의 선급 비용만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험료는 36만원이 새로 기록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분에 대한 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지. 장부에는 이제 그렇게 두 개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여기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네, 그쵸. 기말 잔액 단기 비용 그렇게 잘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3번이죠. 3번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10월 13일 드림보험에다가 영업부서라고 말 나왔죠. 800번 떼겠고 자동차 보험료 250만원 중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일단 10월 13일 분기를 적을게요. 10월 13일 요게는 요 문제는 근데 조금 어떤 문제냐면 보세요. 영업부서 보험료 중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를 일단은 알 수가 없거든요. 문제만 봤을 때.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10월 13일 일반 전표에 가셔서 차변과 대변에 뭐가 분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기출문제 64회 문제거든요. 이렇게 64회 문제. 지금 우리 데이터를 64회를 안 깔아가지고 요걸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일반 전표 10월 13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변에는 뭐 딴 걸로 이제 뭐 처리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12월 31일 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2017년도 올해 분 보험료는 120만원이다. 요 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자, 올해에는요 보험료가 120만원만 인식되면 되는데 예전에 250이나 인식을 했네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좀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보험료 얼마를 취소시키면 120이 될까? 130을 취소합니다. 네, 130을 이렇게 취소를 하면 보험료가 취소가 되고, 그럼 왜, 야, 130만원 왜 취소했는데? 요거 내년 거라서 입니다. 내년 거를 미리 낸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3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볼까요?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 여기는 이제 보험료 6월 1일 날 비용으로 그 계정 과목은 보험료 썼다는 거고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합니다. 제조 부문 따로 본사 관리 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요거 일단은 수익으로 인식은 하시면 안 돼요. 수익과 비용은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분계 자체가 보험료라는 계정을 뭐 취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개념이거든요. 자산부채 자본처럼 네, 상계를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상계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보험료라고 내가 올해에 결산하면서 보험료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시면 250만원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올해는 사실은 우리가 120만원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으로 많이 인식했던 거를 기말에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올해는 120만 인식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 요거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는 거는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수익 잡는 게 아니고, 그렇죠. 비용 취소입니다. 비용 취소. 잘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6월 1일날 분계를 잘 보셔야 돼요. 6월 1일날
분계. 요거 보험료로 일단 처리했다고 했죠. 그러면 보험료가 두 개가 나옵니다. 보험료 500번대가 하나 나오고요. 이거 제조경비고요. 또 보험료라는 동명이인이죠. 코드 번호가 달라요. 근데 800번대가 나옵니다. 요건 이제 입력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500번대,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132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본사 관리는 144만원 이렇게 분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나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물론 6월 1일날 일반 전표 가보면 아마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근데 대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 요거는 1년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차년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기분과 차기분에 대한 계산은 월 단위로 한다. 월할 계산이죠. 우선은 6월달부터 올해가 이제 1년분을 낸 거거든요. 132만원도 그렇고 144만원도 그렇고 1년분을 낸 거예요. 월할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선 6월 1일부터 이건 손가락을 꼭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손가락을 잘 쓰셔야 돼요. 6, 7, 8, 9, 10, 11, 12, 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7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에 대해서 각각 7분의 12를 해봐야 돼요. 7분의 12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분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계산기 해보겠습니다. 132만원 곱하기 7 나누기 12 77만원. 자, 500번 때는요, 올해 분이 77만원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800번 때는 144만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해볼게요. 요거는 84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올해 분이 84만원만 인식되면 돼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좀 많이 계산이 돼 있잖아요. 요 금액들이 좀 크게 계산돼 있잖아요. 뒤에 금액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계가 들어갑니다. 12월 31일 분계해 봅시다. 먼저 각각의 이 보험료들을 좀 취소를 시켜야 되겠어요. 보험료 500번 때도 취소시킬 거고, 보험료 800번 때도 취소시킬 겁니다. 이제 얼마씩 취소를 시켜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우선 500번 때는 132만원에서 올해분 77만원을 빼면 되죠. 그러면 55만원을 취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55만원 취소. 이렇게 55만원을 취소시켜야지만 77만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144만원, 800번 때도 해볼게요. 144만원에서 빼기 84만원 이렇게. 그럼 60만원 남네요. 그럼 60만원을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84만원이 올해의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둘 다 내년분이란 뜻으로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시면 115만원이 되네요. 115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답입니다. 빨간 색깔. 네, 잘 보이죠? 자, 요 성급 선수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면서 항상 관점은 이거예요. 올해 수익과 올해 비용은 올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장부에 그 금액만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내년 거는 내년에 장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익 비용 둘 다.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는 작업을 지금 결산 시점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2017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자, 요거는 특징이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받는 거예요. 수익이 얻는 거예요. 요 금액을 120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받고 전액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 자, 7월 1일 분기가 나왔습니다. 7월 1일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계정 과목이 나왔네요. 자, 7월 1일
자기 압수표를 받았으면 현금 받은 거죠. 차변 현금 1200 이렇게. 이것도 뭐 1년분이네요. 대변 선수 수익. 그러니까 이게 미리 주거나 미리 받는 돈들은요. 이렇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고 뭐 비용 계정 써도 되고 받을 때는 수익 계정 써도 되고 선수 수익을 써도 되고. 왜냐하면 결국은 결산 때 다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네, 갑니다. 자, 12월 31일로 가고요. 뭐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 딱 반년이거든요. 7월 1일로 끊기면. 그러면 자, 임대료 요 중에 반만 인식되면 되겠죠. 그러면 임대료 600만원. 요거는 뭐 간단하죠. 자, 선수 수익을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야지만 선수 수익이 6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차변에 선수 수익을 600 적었거든요. 원래는 대변에 이렇게 보면 대변에 선수 수익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차변에다가 뭐 이렇게 깎으면 결론적으로는 선수 수익이 600이 남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이게 몇 번까지였나? 아따, 문제 많네. 일단은 10번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다. 10번까지 하고 잠깐 녹화를 좀 끊겠습니다. 방송은 계속 켜놓을 거예요. 자, 6번 합니다.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해서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한다. 자, 단기분 경과이자라는 말은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 받는 날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3월 31일. 내년에 받는 거잖아요. 내년에 받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내년이 돼야지만 그 이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익, 그래서 뭐 어쩌라고 월할 계산을 딱 해가지고 올해분에 해당되는 거는 미리 이자 수익 인식해라는 말이에요. 그치, 미수이자 인식이지. 이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6번 같은 경우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금 금액이 5천만원이죠. 5천만원이고 여기다가 연이자율이 10%네요. 1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분 이자로 볼 수 있는 걸 좀 계산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4월부터 시작이네요. 4월부터니까 손가락으로 합니다.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자, 그러면 월할 계산은 해야 되겠죠. 이자율이 연이자율이니까 이제 9개월 분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375만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375만원.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 들어갑니다. 우선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자 수익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겠죠. 375만원.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수로 끝나면 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375만원. 자, 여기 바로 이제 답이 되겠죠. 자, 이게 답이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현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대여금에 대한, 우선 요 장기대여금이 뭐냐,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미수이자, 아직 받지 못한 이자입니다. 50만원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너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지. 50만원. 근데 아직 못 받았어? 미수 수익으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뭐 같은 비슷한 문제죠. 6번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문제 자체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7번 했고 이제 8번 갑니다. 자, 10월 1일날 영업부서가 나오면 아까 800번대 체크하지 했어요.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임차 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작이네요. 매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원을 또 지급하기로 함. 이게 참 이 문제는 특이해요.
계약 기간은 1년이거든요. 1년. 그죠? 근데 6개월마다 돈을 준대요. 6개월마다 후불로 이렇게 준대요. 그리고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6개월에 600이라고요. 그러면 1개월에 100이겠지. 네, 밑에 잘려서 안 보이네. 자, 1개월에 100만원입니다. 1개월에 100만원입니다. 자, 100만원 되겠죠? 한 달에 100. 자, 그래서 이제 뭐 회계 담당자는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가 임차했으니까 내야 되는 거는 임차료가 되겠죠? 임차료. 그리고 10월달부터. 자, 올해 10월달부터거든요. 10, 11, 12, 3개월분. 3개월분 임차료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임차료 하시고, 맞아요. 3달, 3달 맞고, 300만원. 비용 인식하는 거예요. 돈을 줬든, 안 줬든, 요건 상관없어요. 비용, 그 기간에 대한 거는 무조건 인식해야 돼. 발생주의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아직 못 줬기 때문에, 미지급, 비읍으로 끝나면,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비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8번 문제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하겠습니다. 아따, 이거는 문제 엄청 기네요. 자, 하나 읽어볼게요.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대전자로부터 5천만원을 2018년 6월 30일에 갚기로 하고 차입하다. 이건 차입금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되겠네요. 이자는 최초 차입한 원금에서 월 이자율 나왔어요. 월 이자율. 원금을 상환하는 6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돈은 아직 뭐 안 줬겠네. 단기분 이자액 미계상되어 있다. 우선 우리가 단기분 이자 계산해야 되겠죠? 우선은 월이자액 이자율이 나왔으니까 연이자율은 3.6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5천만원에다가 이렇게 바로 0.3 곱해가지고 퍼센트 곱해가지고 그냥 월 이자가 얼마인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거 곱하기 몇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5천만원 곱하기 그 다음에 0.3 퍼센트 15만원 나오네요. 15만원. 일단 연이자율이 월이자율이 15만원 나왔습니다. 15만원 나왔어요. 네, 15만원. 그 다음에 7월부터는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올해분 이자라고 볼 수 있는 게 6개월. 이렇게 6개월 곱하면 곱하기 6 90만원 되네요. 90만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90만원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적어보면 위에다가 빈칸에 좀 적을게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90만원 그리고 대변은 아직 돈 못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90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개정 과목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납부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좀 올릴게요. 자, 요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억하세요. 숫자가 들어가면 대변, 급자가 들어가면 차변 계정이에요. 급수 이렇게 제가 암기해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급자가 들어가는 계정들은 차변이다. 선급 금, 선급 비용, 그 다음에 가지급 금,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가세 대급금까지 차변 계정, 자산 계정이죠. 그다음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선수금, 선수수익, 그 다음에 가수금, 예수금, 지금 보시는 부가세 예수금까지 대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급수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가는 애가 있어요. 미지급, 미수는요 반대예요. 급수의 반대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자가 미쳐가지고 반대로 움직인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알려드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요 보세요.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 계정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대변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 계정이라고 했죠. 차변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말 결산이죠. 뭐 하는 작업이냐 하면 요거 두 개를 이제 상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적고요. 부가세 예수금 대변 계정을 차변에 적는다는 말은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2860 적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648만 5천원 있는 대로 적습니다. 여기 적고 차변 대변의 합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대변이 금액이 12 115 000 요래 되겠네요. 그럼 여기 계정을 뭐 쓸 거냐인데 문제 보시면 요거는 환급세액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지급세액이니까. 요렇게 미지급 세금은 내가 나중에 납부해야 될 세금입니다. 나중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고 만약에 차변의 금액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은 미지급 세금을 대변에 적는 것 대신 차변에는 미수금 적거든요. 그게 이제 환급세액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잠깐만 쉬겠습니다.